그래서 너무 네. 쉬지, 쉴 틈 없이 지금, 어, 예. 들어오자마자부터 하루도 안 쉬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어떻게 정리를 해서 해 나가야 될지를 모르겠고, 어떤 거에 힘을 주고 어떤 걸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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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우리 강주희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이번 주는 저는 휴가 기간이어가지고 충분하게 저의 시간을 썼어요. 어디 가지 않고 방콕을 확실하게 했어요. 어, 아마 새벽량도 글쓰기 이거 자체는 저한테 큰 부담이라서 직장 근무하면서 이걸 준비하기는 저로서는 아마 먼 산이었을 거예요. 응. 네. 다행히 뭐 결과물이 좋든 나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 비교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제가 했다는 거, 숙제 냈다는 거, 그냥 그거에 포커싱이고요. 그다음에 녹음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를 걸러서 나오는 제 마이크다 보니까 제가 소리를 좀 더 올리면 잡음을 굉장히 얘가 또 잡아줘요. 그래서 아, 좀, 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잘못 선정한 첫 스타트예요. USB용 전용인데 인터페이스까지 같이 쓰는 좋은 거 잘 쓰고 싶다는 욕심에 돈 좀 더 들이고 더 힘 들이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목소리는 작고 인터페이스는 더 잡아내고 이래서 아직 적정한 수준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글쓰기는 그냥 어, 했다는 거에 그냥 따라가는 거에 기쁨을 느끼면서 일단 아, 이렇게 쓰는 건가? 이러면서 했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그 정신 너무 좋습니다. 최고, 최고. 자, 백승주 선생님. 네, 저도 이거 말의 시나리오 그거 하면서 오늘도 지금 말할 때, 바쁘게 지냈어요. 이 말이 그냥 입에 붙어가지고 나오려고 그래서, 이게, 바쁘게 지냈어요. 이 말부터 나오는구나 하면서 그 말 안 해야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한 주 한 주, 한 시간 한 시간 되게, 사실은 짬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희수자연학교의 최대의 그, 어, 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8월 10일 날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발칵 뒤집혀져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하고 또 이제 학부모 상담하는 거 하고 그래서 조금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이제 네 어제 회의까지 마치고 이제 이 자리에 또 기대하면서 오게 됐어요. 네, 네, 잘 맞습니다. 지냈습니다. 자, 우리 문정호 선생님이요. 네, 한 주 동안 사실 이 낭독반 수업과 과제에 대해서 계속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2주에 한 번씩 글쓰기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내일까지 내야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하던 글쓰기로 따로 그 말에 대한 글이 아니라 뭐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여기서 또 새로운 과제가 오니까 아, 둘 중에 두 개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그쪽 과제는 여기서 읽기에 또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전에 쓴 시를 가지고 제가 현순쌤한테 엊그제 조언을 구했거든요.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그 전에 쓴 그 다른 반에서 5편 쓴 시가 있어서 공저로 출판되는데 출판되기 전에 그거를 낭독을 할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근데 그래요. 근데 그 다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 그 시를 현순 쌤이 어떻게 그걸 쓰게 됐는지 풀어서 얘기해라. 근데 제가 그걸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쓰면 재미가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스타벅스 가서 10시에 왔는데 와서 또 이제 12시까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또 정리해야 되는데 이제 하고 나선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제가 뭐 요새 이제 글을 좀 쓴다고 막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는데 결과물이 다 재미있어요. 뭐 완성하지 못한 것도 있고 완성해서 너무 뿌듯한 것도 있고 근데 이런 생활 글쓰기 그냥 이거는 정말 특히 말하기에 대한 어제 쓴 거 보면서 제 생각을 정돈할 수 있잖아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던 거를 글을 통해서 정돈할 수 있는데 참 글이라는 게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면서 제 생각이 선한 방향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참 아, 절대 완성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근데 쉽게 생각을 했어요. 어젠가 그제 아침에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어차피 저는 저에 대한 저의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그 뭐 저기 오은 시인의 다독임 우리 그때 한 챕터씩 읽으라고 했던 그거나 정우승의 위안이라는 에세이가 있어서 어차피 그 에세이니까 장르가 한 번씩 떠들어 봤는데 길게 쓸 필요가 없구나. 짧게 쓰면 되는 거고 내가 생각난 에피소드. 이 사람들도 뭐 그렇게 고민하면서 쓴 것 같지 않고 뭐 말빨이 워낙 오래 쓰셨으니까 그랬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유 쉽게 쓰자. 시작하니까 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음. 용기를 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지금은 너무 막 바빠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시작을 하면 끝맺게 되더라고요. 예, 음. 이상입니다. 좋아요. 우리 조금 쉽게 접근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글이, 예를 들면은 계속 내 안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막 일어나는데, 손은 이제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럴 때는 그냥 우리 이제 임현수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단어 낚시터, 그래갖고 단어로 그냥 정말로 가져오셔도 되고, 조금 자기가 재밌는 것들 그리고 여기 말의 시나리오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 낭독하면서 요거를 중심으로 해갖고 모티브를 잡지만 이거라고 해서 말의 시나리오 안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내면 그리고 나의 삶 어떤 거든지 다 괜찮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거를 중심으로 가긴 하지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로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진짜 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이야기들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우리 현순 쌤은 어떠셨어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더라고요. 우리 현순 쌤. 저는 이제 글쓰기는 항상 늘 근데 평상시 잘 못 쓰고 그냥 뭐 쓰지 못 쓰지 어떤 거 쓰지 막 이러다가 쓰는 좀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머릿속에서만 계속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딱히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볍게 써보자고까지 이제 나왔는데 갑자기 플로우 상품에 좀 약간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안 하던 분야를 막 혼자 이제 그거 2개 파일 올리고 팔로우 10명을 해놓으면은 10만 원 상당의 뭐 상품을 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 받으려고 열심히 밤마다 애 재우고서 막 하니까 막 모든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왜냐면 막 12시, 1시 넘어서 자고 새벽에 5시 일어나고 이러니까. 근데 결론은 또 허당으로 2개 겨우 딱 올렸는데 지원 신청서를 눌러가지고 저희 주소랑 뭐 이런 것들을 다 입력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못 받게 됐어요.
저는 그냥 삶이 이래요. 비만 몰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아무튼 이 많은 구멍으로 또 하나의 경험을 하나 했고요. 근데 이제 좋은 거는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아니, 아직 멀었어. 난 준비가 아직 안 됐어. 막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하나 시작을 해가지고 올렸다는 게 되게 큰 성과이고 또 그래서 아이들한테 주는 칭찬 스티커는 주지 말라고 육아서에 써 있는데요. 저는 이건 굉장한 동기부여를 준다는 걸 알고, 좀 써먹어도 되겠구나. 경험상, 경험상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면, 이렇게 하고, 어저께도 이제 바닷가에서 사실은 너무 좋고 막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뒤에는 빨리 가서 글쓰기 해야 되는데 글쓸 체력 남겨둬야 되는데 이러면서 있었어요 종일. 다가 밤에 막 이제 끄적거리다가 그냥 우선 생각나는 대로만 써보자 하다가 이제 잠이 들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까지 지금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그리고 우리 단원하시부터 막 그 바쁜 선생님들은 또 생각날 때마다 그냥 가끔 들어와가지고 그냥 방금 생각난 거 해주셔도 좋은데 저기 우리 혜진 쌤이랑 막 조이 쌤 해가지고 너무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바로 생각나는 것들을 탁탁 이렇게 꺼내시는 게 어, 되게 뭐랄까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 그것도 삶의 내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탕진하다는 단어로 막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막 얘기하시고 하는 게, 음, 저는 이것도 막 어떤 단어를 해야 되지 되게 생각이 많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끝에 가서 하는데, 이런 거, 저도 이제 요렇게 그냥 바로 생각나는 단어들을 하는 거, 요런 글쓰기에, 요런 거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음, 조금 우리가 거품을 조금 내려놓고 결국에는 이제 문정호 선생님도 쉽게 접근해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는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저는 오늘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 어떤 단어가 떠올랐냐면 아성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 아성. 그 왜 아성이라는 단어가 이 성자가 소리랑 관련이 있을까? 뭐 이런 궁금증도 혼자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은 수강생들을 만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제가 뭐 듣기 수행이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정말 이게 들으면서 우리의 소리 끝자락에 어떤 게 있냐면 결국에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게 뭐 같아요? 우리 아성이에요, 아성. 우리 아성이야. 그러니까 다 아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게 뭐 아집일 수도 있고 무너지지 않는 그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소리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그 마지막 그때 우리가 낭독을 하면서 계속 같이 호흡하고 계속 같이 소리 듣고 계속 이렇게 같이 함께 하잖아요. 그런 와중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 소리 작업을 하면서 정말 무너뜨려야 되는 게 그 아성의 그 자리구나. 근데 그것까지 붙이고 해가지고서는 거기까지 그냥 스스로가 가려고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구나.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아성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 그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무게, 쓸데없는 이게 참 자존심이랑도 연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김혜진 선생님이 참 놀랍다고 생각이 드는 게, 김혜진 선생님이 왜 그런 고백을 했었잖아요, 마지막에. 선생님, 제가 만약에 그 전에 했었던 낭독으로 살았으면 저 어쩔 뻔했어요? 이러는데. 근데 그게 그 한마디가 저 무슨 얘기하는지 알거든요? 근데 낭독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느 알을 깨고 나온다라는 게 똑같아요. 근데 그 알은 그때그때마다 계속 깨고 나와야 되는 알이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엄청난 통찰이잖아요. 아마 김혜진 선생님은 그 통찰이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착각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그 생각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생각을, 다른 관점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순간에. 내 안에서 지금 내가 지금, 나 지금 내 실체 뭐지? 내가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게 뭐지? 왜 이런 메시지가 오지? 그래서 뭐 어제 탕진하다도 했는데 우리 김혜진 선생님이 계속 자기 고백적인 것들, 자기 보기, 거기에다가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글쓰기가 글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글을 쓴다라는 행위 자체에 머물지 마세요. 그거에 꽂히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갖고 누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간에 우리가 이 안에서 정말 자기 보기, 자기 고백적인 것들. 그게 그냥 단지 활자화되는 거.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안에서 카타르시스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카타르시스. 그러면은 계속 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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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와져 있는 재료들, 그 노폐물들, 뭐 그것이 정말 그 쓰레기들이 아름답게 조합되는 그 순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어 그냥 거침없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자 저희 오늘 강주희 선생님이랑 어쨌든 글을 다 마련을 해오셨어요. 김혜진 선생님도 쓰셨거든요. 저한테 이제 보내줬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쭉쭉 가볼게요. 자기 글 강주희 선생님부터. 음소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들립니다. 주희 선생님. 네, 자기 쓴 거를 지금 낭독하는 거죠? 네네. 오늘은 선생님, 네. 이 네. 화면 공유를 다 할 수 있게 좀 바꿔주시면 여기 글을 띄워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면 공유를 다 비활성화를 활성화로 이렇게 해주시면 다 어디로 들어가야지 그게 되죠? 화면 한번 호스트가 승주쌤 알지 않아요? 화면 공유 호스트가 지금 했어요. 예, 이렇게 언니 글 띄우고 읽어주실래요? 띄울 줄을 몰라요. 어떻게 화면 공유 띄워요? 눌러보세요, 언니. 화면 공유. 화면 언니가 공유. 바탕화면에 바탕화면에 화면 글을 공유. 이렇게 글을 띄운 다음에 글을 화면 공유 띄우고 눌러서 글을 눌러요. 화면 공유 눌러서 네, 화면 누르고 글 네. 띄웠어요. 네네네네. 보이나요? 네. 네. 와, 짱 멋있다.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일단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목을 무시받았던 기억들과 감정입니다. 교대 근무로 나의 일과는 그날마다 다른 일상이다. 오후 출근이다. 출근이라는 무게에서 벗어나고 싶었던지 내 머릿속에서는 여행을 떠나자고 한다. 출근길에 여행을 떠나자라고 외치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 같다. 오후 출근이니 오전은 나의 시간을 쓰는 거야. 내 생각은 늘 죄송해요. 이렇다. 죄송해요. 다른 분들 조금만 음소거 좀 해주실래요? 소음이 같이 계속 들어가고. 네. 하세요. 책, 커피, 도시락을 준비해 자전거를 타고 올림픽 공원으로 갔다. 서울시 둘레길은 한강을 중심으로 자전거 길이 잘 만들어져 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는 기분은 최상이다. 길에 핀 들꽃과 늠름한 가로수를 보면 실록의 계절이 주는 초록에 젖는다. 올림픽공원 연못이 보이는 근처 벤치에 앉았다. 밤사이 내린 비에 나무 의자는 젖어 축축하고 보기 싫었다. 비에 젖은 의자가 늙은 할머니의 주름처럼 보였다. 그 할머니는 나를 가만히 보더니 쭈글쭈글 늘어진 손가락으로 앉으라고 권한다. 휴, 숨 한 번 고르고 태어난 척 벗은 장갑과 손수건을 깔고 의자에 앉았다. 자, 요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강주희 선생님만이 느낀 거잖아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그쵸? 이런 언어들이 굉장히 자기다운 언어고 굉장히 재밌는 언어들이거든요. 이런 거를 할 때는 실컷 살려주세요. 되게 재밌는 장면이에요. 할머니 같고 막 그렇지만, 근데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다 상상할 수 있는 것들. 근데 뭐냐면 이게 투사잖아요.
자기 눈에는 그 벤치가 그렇게 보였는데 굉장히 키득키득 재밌게 웃을 수 있는 것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내가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낭독으로 어떤 식으로 효과를 줄 것인가. 그랬을 때 되게 재밌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재밌게 그냥 재밌게 들었는데 어머 되게 재밌다 들었는데 아유 속의 서브 텍스트는 청자가 그래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고민해 보세요. 아셨죠? 넘어갈게요. 네. 새벽 글쓰기 낭독반. 새벽 글쓰기 낭독반 교재인 김윤나 저자의 말의 시나리오 책을 꺼낸다. 도서관과 달리 공원은 소리내어 읽어도 방해되지 않는다. 서서 소리내어 읽기도 하고 앉아서 읽다가 나는 경기하듯 깜짝 놀란다. 12시 땡 하면 마술이 풀리는 신데렐라처럼 허둥지둥 회사로 출근한다. 자, 지금 있잖아, 강주희 선생님. 봐봐요. 지금 자기 글을 할 때는 소리에 중심이 있어요. 오히려 소리가. 근데 이게 뭐냐면은 녹음 파일을 듣고 제가 이게 듣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계적인 문제는 지금 물론이거니와 낭독 녹음 파일을 낼 때는 항상 소리가 작아요. 강주희 선생님이. 녹음 파일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녹음을 하잖아요. 녹음을 하면은 그때 소리가 다 짜부라들어. 완전히 자아가 그냥 다 주눅들고 다 찌그러진 것처럼 소리 자체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심리적인 거를 좀 찾아보고 지금 시원시원하게 그냥 축축축축축축 가잖아요. 그래갖고 오히려 녹음 파일 있잖아요. 지금 인터페이스나 이런 거 안 되면은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올려주세요. 우선은 자기 네, 글은. 아셨죠? 네, 제가 소리 체크 좀 네, 할게요. 네. 넘어갈게요. 지금처럼 가세요. 시원시원하게. 네. 다 먹는 소리야. 다 자꾸 다 먹는 소리야. 왜 내가 소리를 그렇게 낼까? 녹음만 하면 왜 그럴까? 녹음만 긴장해서 하면 긴장해서. 왜 긴장할까? 왜 어려워요. 긴장할까? 왜 저 문장을 어려울까? 제가 왜 문장을 잘 어려울까? 전달할까? 자, 그거 뭐냐면 다 심리잖아. 어차피 녹음하기로 한 거, 그리고 내가 다 알 수 없어요. 우리 아까 얘기했지, 아성. 오늘 아성에 꽂혔어, 제가. 자, 아성. 내가 다 할 수 없어. 긴장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자, 보세요. 강주희 선생님 보세요. 강주희 선생님네 집에 가서 제가 강의했잖아요. 그쵸? 네, 강의한 날. 네, 강주희 선생님 놀랬잖아. 네. 어머, 저는 저기 강의 들어가시기 전에 선생님이 막 뭐 하는 줄 알고 명상하고 막 그러고 들어오는 줄 알았어. 근데 그거 없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쵸? 뭐 네, 명상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강주희 선생님이랑 실컷 막 뭐 일 보고 뭐 정리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쵸? 그냥 그 네, 상태에서 태블릿 PC 화면 켜고 사람들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제가 한 게 뭐냐면 강의를 잘하려는 것도 없어. 강의를 하는 것도 없어. 제가 태블릿 PC 켜고 제가 한 게 뭐냐면 화면 안에 들어온 우리 수강생들 얼굴 보고 인사 나누고 어,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제 감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누가 중요해? 내 강의를 들어온 수강생들이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자, 이런 거예요. 책임감이라는 거는 김묘경 선생님이 지금 아티스트 웨이를 하잖아요. 제가 이게 화면 공개가 되면 여러분들 얼굴 이렇게 할게요. 아티스트 웨이 이제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거를 들을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저 어제 열심히 들었거든요. 저 한 3번 들었어요, 여러분. 그거. 어제 횡성 산책하면서도 듣고 물론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하고 다 힘드시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냐면 누군가 듣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라고. 그죠? 제 강의를 들으러 오는 그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냥 저는 강의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강주희 선생님 그래서 긴장하고 어렵고 이제는 이제 그만. 녹음 파일 할 때마다. 근데 매일 올리잖아. 이제 그만. 자, 자, 그냥 하면 돼요. 되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쉽게 접근하고 뭐냐면 그거 할 때마다 어떡하지 강주희 선생님이 이거 올렸잖아. 그래서 녹음 파일 제가 들을 때마다 이거
야, 이걸 아직도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강주희 선생님. 그래서 이제는 기계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할 때마다 그래. 왜? 우리 여러 가지 영상이 있었어요. 졸업 영상도 마찬가지야. 강주희 선생님 목소리만 안 들렸어. 이면수 선생님이 한 거. 그 등산복 옷 입고서는 그거 할 때도 자기 소리만 안 들렸어. 뭐야? 계속 숨는 거야, 계속. 자, 그리고 또 남녀탐구 생활 버전 해갖고 우리 백승주 선생님이랑 장난치면서 녹음했었죠? 그거 잠깐? 그것도 강주희 선생님만 목소리만 안 들렸어. 어, 이게 뭐예요? 어떤 메시지예요, 메시지. 저에게 오는 메시지겠죠? 제가 코칭가로서 강주희 선생님을 지금 코칭하는 입장에서 저에게 오는 메시지예요. 뭐예요? 하긴 하는데 뭐야? 계속 숨는 거야. 계속 안 드러내는 거야. 이제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핸드폰으로 녹음해야 돼. 아셨죠? 드러내야 돼요. 아셨죠? 자, 이어서 갈게요.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 함께 밥을 먹었던 센터장이 내 앞에 와서 조용히 말한다. 주희쌤, 오늘 오프 아니에요? 어머, 동료들과 한바탕 웃음바다가 된다. 근무표가 한 달이면 5번도 바뀌는 터라 옆자리 동료가 또 바뀌었다고 말한다. 자전거 타고 한강변을 달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 큰 대자로 누워 있는데 절친한테서 전화가 왔다. 주희야, 엄마 돌아가셨다. 그 소리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친구가 감당할 마음에 가슴이 저려왔다. 응, 지금 갈게. 좋아요. 이게 자기 글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이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다른 누군가 타인의 텍스트를 할 때도 어때요? 이 정도의 감정선을 잡고 내공을 갖고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훈련을 찾으셔야 돼요. 이어서 갈게요. SRT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5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인데 2시간 45분 만에 도착했다. 14년 전 병명을 못 찾고 2년 동안 이 병원, 저 병원 다 돌아다녔다. 멀쩡했던 분이 갑자기 환자가 된 이유는 전해질 부족이란다. 그 후 12년 동안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오늘 돌아가셨다. 사남매의 외동딸인 친구는 늘 씩씩했다. 이런 표현 좋은 것 같아요. SRT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5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인데 2시간 45분 만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이 친구, 강주희 선생님의 마음이 빨리 거기에 도착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그걸 직접적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SRT라는 거 우리 빨리 가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작가는 왜 이걸 굳이 썼을까? 이런 표현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그런 친구는 힘없이 나를 안는다. 친구는 서울에서 부산을 오가며 항상 어머니를 챙겼다. 어제 저녁에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어 아침에 어머니 얼굴을 봤다며 하소연하듯 볼멘 소리를 한다. 서울 사는 딸의 목소리를 듣고서 심박수 그래프가 잠시 뛰었다가 서서히 내려갔다고 한다. 어머니는 딸의 목소리를 듣고 편안한 임종을 하셨던 것 같다.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볼 수 있어 다행이라는 위로만 할 뿐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친구에게 가족이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SRT를 타고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사람에게서 마지막으로 남는 감각이 청각이라고 한다. 청각이라는 감각에 사뭇 다시 놀라며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 나의 감정은 소리에서 시작되었다. 매일 듣던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멍청이, 게을러, 공부도 못하면서 학교는 왜 다니냐? 커서 뭐가 될래?
너는 왜 지금 갑자기 말하냐? 집에 제 시간에 들어와라. 사귀지 말라는 그 친구는 왜 어울리냐? 밥상에서 아빠는 내 얼굴을 보면 혼내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없었다. 윽박 지르고 화를 자주 냈다. 아빠의 목소리는 나를 경직하게 했고 움츠려들게 했다. 소리내어 울면 아빠한테 더 혼나기 때문에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려야 했다. 음. 내가 혼나는 이유는 아빠의 기준에 내가 못마땅하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하지만 그때 그 소리가 듣기 싫었고 나에게 돌아오는 소리에 예민해졌다. 내 기억에 나는 울고 있거나 집을 들어가지 못해 동네 골목을 돌고 돌았다. 어린 시절 반갑지 않은 나의 기억들은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하게 된다. 나는 30년 전 ENFP에서 10년마다 바뀌어 지금은 ESTJ다. 유일하게 바뀌지 않은 외향형이다. 사실 한쪽으로 치우친 것보다 50% 정도면 좋다고 하지만 사회적 성향으로 발달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우리 요거 주희 선생님 어레인지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그 동네 골목을 돌고 돌았다까지 호흡이 쭉 잘 가거든요. 네. 앞에 이제 예화부터 해가지고 왜 자기 이야기로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지. 그런데 뭐냐면은 MBTI로 딱 넘어가면서 요게 호흡, 그러니까 MBTI로 넘어가서 예를 들면 글밥이 더 많아지면 이게 내용이 매짐이 될 텐데 요 MBTI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그 호흡을 단절시키는 듯한 느낌? 어, 어. 왜냐면은 낯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그러니까 띵하게 들어와도 되긴 돼요. 그런데 뭐냐면은 사실은 되게 짧은 글인데 앞에 이제 그 아빠랑과의 그 이제 고백적인 과거의 네. 그 얘기가 되게 이렇게 임팩이 있고 좋거든요. 왜냐면은 강주희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이 이슈가 다 있거든요. 예, 있어요. 가족 관계에서 제일 많이 두드러지고, 그리고 또 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대가족 제도에서 사셨던 분들은 예,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걸로 힘있게 조금 가면서 뭐 낭독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서 어떤 하는 MBTI가 약간 이 글을 도와주지는 않는 것 같아. 지금 그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네. 보세요. 자, 넘어갈게요. 낭독으로. 네. 낭독을 배우면서 듣는 귀가 더 열린 것 같다. 낭독으로 작가의 말을 내 입으로 떼면서 자각도 자주 일어난다. 내 몸에 쌓인 일그러진 감정과 기억이 내 소리를 타고 흐르고 있었다. 평소에 하던 말의 어감과 의미까지 다시 반복해서 기억하고 짚어본다. 집에서 아이들과 이런 때도 있었다. 집에서 지켜야 할 위생에 관한 이야기에 돌아온 말에 욱한 것이다. 나는 나를 무시해? 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또아리를 틀며 욱한다. 아이는 날벼락을 맞은 듯 눈과 귀를 의심하며 의아한 표정으로 날 본다. 내 고집은 한 수 위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안 했어야지. 분노한 목소리와 일그러진 나는 대선 장군이 된 듯 더 당당하게 말한다. 어떤 말이요? 물어오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지도록 쏟아낸 터라 기억이 없다. 아무 대답도 못하고 나는 속으로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그 상황에 그 말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격분한 이유를 아이는 모른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내 감정을 걷잡지 못해 폭발한 것이다. 아이도 불쾌하고 나도 불편한 상태가 된다. 우리 강주희 선생님,
이번 주에 요거를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아마 강주희 선생님이랑 평생 따라다녔던 말일 것 같아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어, 너무 많이 참으셨잖아요. 강주희 선생님. 자, 그리고 하나 어떤 게 있냐면, 요것도 같이 숙제로 어떤 숙제가 있으셨으면 좋겠냐면, 저는 이 아버지의 대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 때문에 아직도 그게 이제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강주희 선생님이 지금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감정 몰입이 되시잖아요. 이 한 가지에 대해서 조금 자기 자신의 그 상처에 대해서 애도하는 시간. 그리고 같이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그거를 통해서 강주희 선생님이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에게 이 아버지의 소리는 강주희 선생님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들리지 않아요. 아휴, 멍청이. 서브 텍스트가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하나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건, 왜냐면은 어머님이 새어머니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자리가 지지 기반이 조금만 있었으면 강주희 선생님에게 얼마나 좋았을까. 어느 한쪽 그 부모, 이게 부모로부터. 근데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강주희 선생님에게는 지금의 이제 강주희 선생님 바라봤을 때 정말 그 부모의 자리가 너무나도 없었다라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음, 아버지까지도 그 자리를 해주지 못했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애도의 시간이, 정말 깊게 좀 한 번쯤 있으셨으면 좋겠다. 아니, 많이 하셨을 것도 같아요. 많이 보시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강주희 선생님이 살아내는 어떤 삶의 면모들이 그런 것들이 정말 강하게 또 질기게, 버텨온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하나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 이 멍청이, 게을러, 공부도 못하면서 학교는 왜 다니니? 커서 뭐가 될래? 근데 우리가 이게 다 크고 보니까요. 그게 진짜 이 서브 텍스트를 우리 이해하잖아. 아버지는 정말로 이게 아유 멍청이, 게을러, 씨. 야! 씨! 이게 아니었을 것 같아. 우리가 우리가 다시 쓰는 영웅의 여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가 정말, 이씨, 아유, 게으른 년. 이렇게 했을지언정, 이제 내가 다 큰 강주희로서는, 왜냐면, 우리는 또다시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됐잖아요. 그럼 우린 다시 쓰는 시나리오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게 단지 내 부모여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안에서 어디까지 내가 화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디까지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나침반은 어디로 설정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살아내야 하니까. 지금 여기서. 그쵸? 그래서 이걸 같이 작업하셨으면 좋겠어. 우리는 낭독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낭독이 나오면은 정말 굉장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앞에 있는 멍청이 게을러 공부도 못하면서 학교는 왜 다니냐? 상처받으면서 이 말이 상처받았던 그 소리. 그런데 마지막 엔딩 멘트는 이 낭독으로 만약 끝내자면 서브 텍스트가 나왔으면 좋겠어. 멍청이 게을러. 이제는 나에게 들리는 소리, 아버지의 그 소리, 멍청이. 게을러. 공부도 못하면서 그 학교는 왜 다니냐? 너 커서 뭐가 될래? 집에 좀 제발 제 시간에 들어와. 어, 이게 만약에 요 작품 안에서 그러니까는 정말 내가 그 들었었던 그리고 이제는 내가 찾고 싶은 어,
지금 나에게 들리는 아버지의 소리. 그게 요 낭독 작품에 배어 나오면은 요 작품 하나는 되겠다. 왜냐면 우리는 아웃풋이 낭독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강지 선생님? 자, 네네. 그 정도 생각해 보시고, 자, 여기까지 할게요. 아셨죠? 네. 자, 그런 다음에,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한 가지 구성이 요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요 딸이죠? 딸? 네. 어, 딸이랑 나왔던 거죠? 네. 큰 구성으로 보면은 음, 아버지와의 이슈 하나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요게 긴 텍스트, 이게 길진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길게 만약 간다면 작품이 아버지와의 텍스트에서 아버지한테 들었던 말, 그런데 마지막에는 나에게 지금 아버지의 소리, 그리고 나는 또, 왜냐면 이제 딸과의 이슈가 나왔는데 이게 우리가 똑같이 반복하는 것들이 이 언어에 있어서 말이라는 게 대물림 되는 것들이잖아요. 결국엔 네. 우리가 그 사슬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말 작업을 지금 우리가 왜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면은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가 그 딸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평생 내 안에 있었던 응어리진 나의 말 한마디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그거 하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딸이랑과의 에피소드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뭐 아주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그 뭐야? 음, 왜 생각이 기억이 안 나지? 자, 아주 상투적이지만 예를 들면 이게 상투적인 게 내가 똑같이 아버지처럼 내가 딸에게 하고 있는 그 언어, 이게 뭐냐면은 똑같잖아요. 이게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그 에피소드를 가져오면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내가 이제 정말 내 여기에서 이 대물림을 끝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찾고자 하는 내가 찾고자 하는 내가 찾아야 하는 말. 정말로 아버지가 이제 나에게 들려줄 수 있는 말. 그거를 내가 듣고 있다라는 거. 듣고 있는 경지까지 가는. 그거를 조금 고민을 하면 이 작품은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좀 강주희 선생님 이해하셨을까요? 네, 그래서 여기 책 자체가 1장, 2장, 3장 나누어져요. 그래서 1장에서도 제가 마무리 약간 검열 들어가서 쓸까 하다가 그냥 검열하지 말라고 하셨고, 이제 2장에 가서는 나답게라는 게 소위 장르가 들어가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마지막 정리하는 그런 텍스트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답게 되는 이유가 과연 그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게 정말 나답게 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과정을 좀 풀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 말의 시나리오가 아까 말씀드린 딸과의 관계에서 대물림되어서 어떻게 다시 나와 아이의 관계가 또 축을 잡았으며 그 축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나 뭐 이렇게 하면서 2장과 3장을 또 분할한 생각은 있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그거를 더 진전을 해 나가는데, 오늘 제가 준 소스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이 또 이제 격까지 치면서 정리되는 것들이 있으면서 또 올라오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쭉 풀어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한번 보자고요. 됐죠? 저, 네, 저가 이거 가운데 이 글을 좀 길게 안 쓰고 짧게 하려고 제가 이제 성격 유형 검사 내용으로 단축을 시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성격 유형에 대해서 아빠가 바라봤던 저와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한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걸 다 집어넣을까 했어요. 근데 음, 여기는 지금 이 성격 유형은 다른 사람의 성격의 행동의 모습이 보여지면 이 글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풀면 너무 장황한 것 같아서 그거는 딱 빼버리고 위에 그냥 성격 유형이란 걸로 딱 해서 다르다라는 의미로 이걸 딱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이러면 어때요? 여기에서 그 아버지와의 이슈를 여기서 이제 MBTI로 이 에피소드에서 MBTI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의 이슈까지 여기서 풀어내고 여기 어, 일장에서 풀어내고 그러니까는 아버지 시리즈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빠 요게 시리즈요. 아빠 시리즈로 왜냐면 아, 요거를 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거까지 강주희 선생님 지금 MBTI, 그래갖고 아버지와의 에피소드, 그리고 내 성격, 요거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하나의 에피소드, 2장에서 그게 나오든, 그래서 네, 딸과의 관계는 또 3장으로 넘어가든, 그렇게 해서 네, 세부적으로 좀 해서 자기 그 아버지와의 이슈가 조금 이번에 좀 작업하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글 네, 쓰시면서. 감사합니다. 네, 괜찮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해서 좀 세부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좋아요. 네. 잘하셨어요. 자, 우리 문정호 선생님 거 가볼게요. 오늘 글 써오신 분이 누구시죠? 문정호 선생님? 백승주 선생님? 오케이, 김혜지 선생님. 선생님, 오케이. 강주희 선생님, 잠깐만 없애지 마세요. 죄송해요. 없애려고 그랬어. 아, 선생님, 송정희 선생님, 네, 지금 우리 이 글 어쨌든 다 모으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 오디오북 어쨌든 하기 전에 이, 이 글을 뭐 우리가 출판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국어 선생님으로 한마디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선생님, 강주희 선생님 너무 좋았어요. 글. 진짜 이렇게 잘 쓰시는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풀어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 여기 쓰실 때 지금 이건 시가 아니라 여기 있잖아요. 이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문단인데 네. 요렇게 줄바꿈 하지 네. 마시고 뒤로 다 붙여주세요. 아, 칸 띄우지 말고 다. 네, 지금 계속 한 문장 끝나고 줄바꿈 하셨잖아요. 아, 그랬어요. 줄바꿈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지 네. 마시고 여기 이야기가 지금 소주제별로 이걸 문단이라고 하는데 네, 네. 요 이야기가 한 작은 주제라면 그 작은 주제 안에서 문장들은 다 줄바꿈 하지 마시고 네, 네. 이렇게 뒤로 네, 뒤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네.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걸 문단이라고 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을 해도 같은 맺을까 내용을 생각도 했었어요. 그냥 같은 내용을 얘기할 때는 예, 예, 예. 줄바꿈을 예. 안 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럴까 했는데 그냥 제가 일단 쓰고 싶은 대로 이렇게 쓰면서 그냥 그것까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예. 썼어요. 네. 예,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게 글쓰기 낭독이 엄청, 아, 이게 쉽게 갈 게 아니구만요. 네.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 문정호 선생님. 어, 강주희 선생님 이번에 작업 진짜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쵸? 잘하셨어요. 아마 저기 뭐야,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강주희 선생님. 다 토해내세요. 끊임없이 나올 것 같아. 재료가 엄청 많을 것 같아. 네, 가볼게요. 문정호. 음, 지금 저도 제대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낭독 독서 모임에서 말의 시나리오라는 책을 읽고 있다. 이 책을 쓴 김윤나 작가는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말과 시나리오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 나는 왜 자꾸 이렇게 말하게 되지? 라고 의문을 품으면서도 오래전에 만들어진 말의 시나리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말을 통제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익숙한 패턴을 따라 지금까지와 비슷한 역할을 맡아서 비슷한 관계를 맺으며 자신이 원하지 않는 하루를 살아간다. 내가 평소에 자주 쓰고 있는 말이 무엇일까? 잠시 내 말 습관에 대해 생각해 봤다. 사춘기 중학생 두 아이의 엄마로 매일 하는 말. 중학교 교사로 학생들에게 하는 말.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의식하지 못하고 하는 말들을 말이다. 중학생들은 몸집은 어른처럼 크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여러 날을 끙끙거릴 수 있는 여린 속살을 지녔다. 어른인 나 또한 이들의 한마디 말에 힘을 얻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
자, 여기에서 요런 거는 좀, 요게 화법이 요걸 가져갈 때 정말로 내 말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낭독을 진짜 자유한 낭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들어보세요. 내가 평소에 자주 쓰고 있는 말이 무엇일까? 잠시 내 말 습관에 대해 생각해 봤다. 사춘기 중학생 두 아이의 엄마로 매일 하는 말. 중학교 교사로 학생들에게 하는 말.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의식하지 못하고 하는 말들을 말이다. 중학생들은 몸집은 어른처럼 크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여러 날을 끙끙거릴 수 있는 여린 속살을 지녔다. 어른인 나 또한 이들의 한마디 말에 힘을 얻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 이건 진짜 문정호 선생님의 진짜 낭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진짜 이 글쓰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낭독을 하실 때 여러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진짜 이 말 가지고 어디까지 내가 자유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거를 좀 가져가시면 야, 이 낭독이 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것일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잖아요. 그러면 타자의 텍스트가 여러분한테 보여지는 게 이제 완전 달라질 거예요. 그쵸? 자, 문정호 선생님의 글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문정호 선생님보다 더 문정호 선생님 같은 자아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낭독가는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좋은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텍스트 밖이 아니라 텍스트 안으로. 자, 가볼게요. 좀 더 편하게 읽어야겠죠, 선생님. 그 완전히 편한 것 얘기죠. 그 같아요. 얘기.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낭독이 그냥 내가 주무르는 대로 나올 수 있도록. 음. 진짜 한번 그 희열. 네. 올해 나는 동료들도 아이들도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든다. 동료들도, 동료들도. 저는 꼭 이렇게 조사에 힘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나는 동료들도 아이들도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든다. 출근하면 마음이 편해서 수업 준비와 아이들 마음 보살핌에 더 집중하게 된다. 수업이 즐겁기도 하고 동료들이며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즐겁다. 한 사람만 노력한다고 이렇게 서로 편안한 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기란 아이가 있다. 우기는 수업에 좀처럼 집중을 못해 거의 엎드려 있고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쓰다 걸리는 일과 지각이 잦은 편이다. 또래 아이들에 비해 인내심과 자제력이 부족한 편이다. 우기는 자신이 안 한 일에 대해 의심받을 때 무척 억울해하고 가끔은 서럽게 울기도 한다. 어른이 권위로 잘못을 다그치면 한마디도 안 지고 끝까지 따지고 들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조용히 이해시키고 타이르면 곧 수긍한다. 자, 요게 낭독을 할 때 예를 들면 내용에 따라서 종결어미도 느낌이 약간씩 다르면 좋죠. 타이르면 곧 음, 수긍한다. 이 느낌보다는 음, 조용히 이해시키고 타이르면 곧 수긍한다. 음, 음. 그러나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조용히 이해시키고 타이르면 곧 수긍한다. 자신이 조금만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받고 싶어서 달려오기도 한다.
나는 자, 이런 것도 음, 뭐냐면 칭찬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때요? 발음 자체가 굉장히 세요. 그렇죠. 음, 티읕 발음이 연이어서 있잖아요. 음, 근데 칭찬받고 싶어서 달려오기도 한다. 이제는 테크닉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음,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진짜 자신이 조금만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받고 싶어서 음, 달려오기도 한다. 음, 응, 음. 그쵸. 너무 요런 튀지 않게. 예, 문장이 들릴 수 있도록, 스토리가 들릴 수 네. 있도록. 자신이 조금만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받고 싶어서 달려오기도 한다. 나는 우기의 이런 면이 좋았다. 그래서 우기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칭찬할 일이 칭찬할 일이 있을 때 놓치지 않고 격려해 주었다. 자, 우선 여기까지 갈게요.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지금 네. 뭐냐면 글 써오신 분들은 조금씩 봐야 되고요. 지금 뭐냐면은 요거를 자기 글 쓰신 분들은 녹음 파일을 올려주세요. 아셨죠? 자기 글에다가 밑에다 첨부해가지고 카페에다 녹음 파일을 올려주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녹음 파일 듣고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다 이 글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그래서 요 시간에 들어와서는 체크는 우선은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리고 지금 문종호 선생님 글은 읽었을 때 어때요? 지금 술술술술 잘 넘어가거든요. 의식의 이 흐름 자체가. 그래가지고서는 요런 것들은 되게 매끄러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입으로 떼보면 아는데 글이 매끄럽나 안 매끄럽나 보면은 굉장히 의식의 흐름 자체는 지금 매끄럽게 가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제만 우리가 조금 잡아가지고서는 요 피드백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녹음을 올려주셔야 돼요. 글을 쓰신 분들은. 그래갖고 이번 주에 우선은 그렇게 보고 다음 주에는 또 디테일한 코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자, 글을 쓰는 거, 글 병행하시면서 다음 주에도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 요거 글. 아셨죠? 자, 우리 그 다음에 백승주 선생님이랑 김혜진 선생님 써오신 거죠? 두 분? 네, 자, 김혜진 선생님 거. 백승주 선생님 거 먼저 볼게요. 백승주 선생님 거. 나가셔야 되니까. 카페에 올리셨을까요, 선생님? 백승주 선생님 안 들려요. 저는 제 글이 그 사무실에 있어서 그냥 제 PC로 낭독 클래스 톡방에 올렸어요. 예, 아, 네네. 네, 그냥 계속 뭐 수정하고 이런 중이라서 그냥 저는 가볍게 그냥 읽겠습니다. 갈게요. 나는 말이 참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다. 말하는 의도와는 다르게 무섭다고 하거나 화났냐고 하는 말을 자주 듣기 때문이다. 선생님, 화났냐고 하는 말을 자주 듣기 때문이다. 김윤나 작가의 말의 시나리오 플롤로그와 1장을 읽으며 내가 가진 고민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희망을 안고 출발해본다. 당신의 말에는 당신 삶의 시나리오가 보인다. 7페이지. 어떤 말은 삶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준다. 내 말 중에 상대를 자극하는 후기 말은 무엇인가? 32페이지. 내면이 강하고 단단한 사람은 도와달라는 말을 억지로 참지 않는다. 36페이지. 과거는 반복되는 말에서 드러난다. 인생에 의미 있는 주제일 가능성이 높다. 나의 말에는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까? 나는 남에게 굽신거리거나 도와달라라든가 미안하다는 등 요청하거나 잘못을 인정하거나 부탁의 말을 잘 하지 못한다.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인지 또 도움을 청할 때 상냥하게 말이 안 나와서인지 나는 그런 부분이 약하다. 그런 부분에서 약하다. 도움을 청하면 빨리 해결될 것을 절대로 맡기거나 힘들다거나 도와달라는 말을 못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혼자 하고 만다. 48페이지. 그때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은 브레이크를 걸 겨를도 없이 감정의 불꽃이 튄다. 49페이지.
사람의 얼굴에 스치는 찰나의 표정도 미세한 억양 차이를 예민하게 감지했다. 52페이지. 어제 그리고 오늘 겪은 관계의 어려움을 털어놓는다. 상사가 이랬고 남편이 저랬고 친구와는 이런 점이 힘들다는 말들이다. 이 문장을 읽는데 머릿속을 스치는 일들이 있다. 잊었던 일들이지만 여전히 받았다고 생각해서 억울한 감정과 미운 감정이 고스란히 있었다. 잠시만요. 우리 요거 한번 정리하면 어때요? 지금 이제 말의 시나리오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문종호 선생님도 앞에 이제 말의 시나리오 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오픈을 했잖아요. 백승주 선생님도 근데 이거는 뭐냐면 앞에 뭐 32페이지 몇 페이지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써머리 같은 느낌이 지금 약간 많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말의 시나리오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이 문장을 읽는데 머릿속을 스치는 일들이 있다. 이런 거라면 앞에 말의 시나리오 책 관련해서는 다 빼시고 그러니까 말의 시나리오 읽고 느낀 거 요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백순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시작하셔도 돼요. 뭐냐면은 나는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래갖고 오해를 많이 받는다. 내 말에 있어서 내 얘기. 그래서 여기 글에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냐면은 오로지 그냥 내 얘기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그냥 내 얘기. 그래서 백승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에피소드를 그리고 그냥 문장을 읽는데 머릿속을 스치는 일들이 있다. 이렇게 가는 것들, 문장을 읽는데 이게 아니라 요 책을 다 내용을 빼면은 어, 지금 이 순간 내 머릿속을 스치는 일이 있다. 이러면서 자기 에피소드로 가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뭐냐면은 우리가 글을 쓰는데 말의 시나리오 책이 우리 글에 이거를 말이라는 걸 점검하기 위해서 내 자기 보기,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단지 이건 도구일 뿐이지 이 책이 주가 되면 안 되고 자기가 주가 돼야 된다는 거, 자기 에피소드가. 그래서 그 내용은 다 그러니까 스킬적으로 좀 그렇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셨을까요? 네네. 그거를 일단은 제가 블로그 올리려고 써머리를 했는 게 좀 있어요. 거기에서 그걸 받았는 건데 할게요. 네네. 네. 잊었던 일들이지만 여전히 받았다고 생각해서 억울한 감정과 미운 감정이 고스란히 있었다. 때로는 어떠한 장면과 맞닥뜨리면 화가 불쑥불쑥 올라온다. 그리고 억울한 마음과 복수심이 불탄다. 수년 전의 일이다. 교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는 회의가 진행되었다. 장학금 기준에 맞는 아들이 추천되었다. 당사자인 내가 있는데 장학생으로 추천받는 것이 편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맞은편에 한 권사님 한 분이 말씀하신다. 결석 많은 아이는 뺐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교회에서는 공부보다 주의를 지키는 아이를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한다. 순간 태어난 척 하려고 애썼지만 올라오는 감정을 감출 수 없었다. 때는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주일날 자주 결석이었다. 나는 교사로서 위신이 서지 않는다며 매주 아이들을 닥달했다. 주일이면 아들과 옥신각신한다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니 자존심도 상하고 화가 났다. 그래도 내가 있는데 좀 그런 말 안 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며 상한 마음을 그대로 내뱉었다. 엄마가 추천위원인데 장학생으로 추천받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추천해 주세요. 우리 아들은 안 받겠어요. 이렇게 격양된 말은 나의 귀로 다시 들어왔다. 옆에 계신 분들이 그러지 말라고 한다.
감정은 고스란히 나의 입을 통해 나왔다. 그 권사님에게 더 적절한 말을 못하고 있는 것도,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못하는 것도 화가 났다. 또 하나 일이 있었다.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나는 교사로서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세례식을 앞둔 어느 토요일, 세례 문답식이 있었다. 우리 반 아이들은 문답을 끝내고 속속 집으로 돌아갔다. 영찬이도 나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날 밤 10시가 되어 영찬이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다짜고짜 영찬이 몇 시에 집으로 보냈어요? 라고 묻는다. 세례 문답 마치고 아까 4시쯤 집에 간다고 갔어요. 그 아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PC방에 있는 거 잡아왔어요. 애가 마치면 집으로 보내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애가 어디 갔는지 모르는 게 말이나 돼요? 자기 아들이 거짓말하고 PC방에 간 걸 나한테 왜 화를 내? 거짓말하고 가는데 내가 어떻게 막아? 아들 교육 잘못 시켜놓고 아들 교육 잘못 시켜놓고 누구한테 아프랴?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나보다 나이도 많고 부모라서 참았다. 전화를 끊고 화를 참느라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다. 들었던 그 말이 맴돌아 속에서 우라가 치밀었다. 그 사람은 아동부 교사를 하고 있고 지금도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네도 냉랭한 낯빛으로 인사를 받지 않는다. 세 번째는 민감이다. 예민함인지 민감함인지 어떤 것이 더 맞는지는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은 보아 넘기는데 감정이 올라오는 상황이 있다. 교사회의 시간에 의자를 반쯤 삐딱하니 앉아서 턱을 괜다든지 팔짱을 낀다. 이야기가 오갈 때마다 인상을 구겼다 폈다 하는 선생님이 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 선생님의 행동이 매번 거슬렸다. 때로는 팔짱을 끼고 눈을 치켜뜨는 모습을 보면 정말 짜증이 절로 난다. 그 선생님의 그런 행동은 반 회의 시간에도 계속된다. 자, 여기까지 갈게요. 네. 우선은 너무 좋아요. 글이 너무 좋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는 자기표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서머리 했던 어떤 그런 부분만 빼고 자기 에피소드 있잖아요. 풀어서 내는 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실질적인 자기 에피소드.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 자체가 아주 진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그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에피소드에. 근데 글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반성적인 쪽으로 가지 않고 한 번쯤 사람들이 왜 백승주 선생님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사실 백승주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가 틀려?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반성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들었을 때 청자가 들었을 때 이런 거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반성적인 것보다는 끝까지 좀 자기 고집을 좀 내세우는 메시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맨날 이런 것 때문에 힘들긴 힘들대. 좀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뭐 이런 이런 느낌. 좀 그렇게 해서 요거를 되게 아주 유쾌하고 그리고 지금 백승주 선생님이 갖고 있는 어떤 사투리 억양이나 이런 것들이 요 낭독에 배어 나오면은 그리고 캐릭터가 배어 나오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낭독 하나 좀 있어야 돼. 너무 막 정제되고 깨끗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드러나고 자기 말이 다 드러나는데도 글이랑 뭐 캐릭터랑 이런 모든 것들이 조화가 이루어져서 납득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되게 좋아요.
저는 오늘 글 중에 가장 좋은 거, 오늘 좋았어요. 글이. 재미, 어, 이게 왜냐면 그냥 글을 듣는데, 이렇게 그림이 잘 그려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이 사람의, 이 목소리만으로도, 요거 하면은, 그냥 목소리만으로도 그냥 그 에너지랑 에피소드랑 그냥 되게 쉽게 잘 들리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게 되게 좋은 거예요. 들었을 때. 왜냐면 우리가 에피소드가 짧잖아요. 이게 에피소드가 하나에 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예화가 근데 요거는 있어야 될 것 같아. 마지막 마무리가 약하면 안 될 것 같은. 마무리가. 이 예화가 되게 임팩이 있는데 이 예화의 임팩만큼 마무리가 조금 짧더라도 마무리가 엔딩이 짧더라도 정말 생각해 볼 수 있게끔 임팩 있게 요게 그래야지 글의 완성도는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거를 조금 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예화만큼, 예화 그 대사들만큼. 왜냐면 이런 게 있어. 예화에 이 사람이 내뱉었던 말들, 이 사람이 막 자극받아서 느꼈던 것들은 굉장히 임팩이 있는데 엔딩에서 시들어지면은 안 된다. 엔딩까지도 요거는 호흡이 쫀쫀하게 가야지, 야, 어, 좋다. 이게 딱 나올 수 있게끔. 아셨죠? 그거 좀 고민해 주세요. 자, 우리 김혜진 선생님 거 가볼게요. 김묘경 선생님 글 써오셨어요? 명경 선생님? 안 써오셨어? 오늘 조금 보면서 요 진행되면서 천천히 하세요. 김명현 선생님 아셨죠? 조금 정보를 여기서 이렇게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가나 김명현 선생님 뭐냐면은 살펴볼 때까지 느긋하게 살펴보시고 천천히 가시면서 자기 거 찾잖아요. 어? 그러니까는 여기서 뭔가 하려고 행위보다는 요거 어떤 식으로 가는 거지? 내가 요거 어떻게 가야 되지? 요 계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죠? 자, 가볼게요. 김혜진 선생님. 화면 공유됐어요? 나 이거 할 줄 몰라가지고. 화면 공유 눌렀고, 안 됐어요. 어, 된다. 네네. 됐어요? 네. 된 걸 나는 어디서 알 수 있을까? 됐네. 이거 된 거예요, 지금?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읽으면 될까요? 아니, 블로그 지금 열렸어요. 블로그가. 블로그가 열렸어요. 네. 바탕화면에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활성화시 제가 송정 선생님한테 보낸 파일이 있는데, 블로그를 항상 저를 생각하세요. 항상 저를 생각하세요. 김혜진 선생님. 저보다 훨씬 훌륭하세요. 우리 김혜진 선생님. 자, 화면 올라갔어요. 아니, 저기, 단톡에 올렸어요, 여러분들. 단톡에. 우리 김혜진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만 보이네요. 사람의, 이게 제가 도입 부분을 정옥 선생님처럼 하는 걸 좀 배워야 되는데, 저도 사실 이게 그 말의 시나리오에 있는 걸 제목으로 삼았거든요. 네. 사람의 말에는 시간이 산다. 엄마, 왜 이러세요? 엄마, 소리 지르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요. 엄마, 나야.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셋째 딸이야. 불과 6, 7개월 전까지만 해도 말씀을 하실 땐 수줍은 소녀처럼 소군대시던 엄마가 이렇게 변했다. 엄마를 짓누르는 환경적인 압박이 과잉 방어가 되어 모든 딸들은 다 적으로 보신다. 그녀가 살아생전 제일 잘하신 일, 놈들은 못 낳는 그 잘난 아들을 낳으신 일, 그 아들 탄생의 신화가 생애 가장 큰 궤적이신 분이다. 아들 자손이 없이 딸기밭, 딸 기집애를 쓰는 전라도 뭐 이런 말이에요. 딸기밭만 풍성한 집에 떡하니 낳은 아들, 그 아들을 낳고 받은 호사가 그리우신 걸까? 숨죽여 살았던 그녀의 그림자가 이제 나타나서 고래고래 비명을 지르며 막말잔치를 한다. 독재자였던 우리 아버지의 손귀한 층층시야 시댁의 시집살이에
유일하게 그녀가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등남의 사건이었을 것이다. 그 이후로 줄줄이 딸 7을 낳아도 소박을 맞지 않은 게 그 아들 덕분이었다고 노래처럼 흘리신다. 그녀의 하늘 같았던 그 아들도 아프다. 그 아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정상이 아니었고 그는 요 근래 마침내 암 판정을 받았다. 아프고 노쇠한 두 사람의 이상한 동거를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며 방관 아닌 방관자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개입이 안 되니 공권력이 행해져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실은 엄마는 당장이라도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하는 상태다. 엄마는 아픈 아들 누가 떼어놓을까 봐서 전전긍긍하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말끝에 폭탄을 장착하고 사신다. 말끝에 폭탄을 장착하고 사신다. 음. 무슨 연들이라 하며 미친 딸년들이 나를 병원에 가두려 한다며 입에서 불을 뿜어내신다. 그 복잡하고 어려웠던 어린 시절에 우리 엄마에게 욕 한마디 들어본 적도 없고 등짝 한번 맞아본 적이 없었다. 그 시절 부직갱이 들고 쫓아와 내리꽂는 엄마들, 아궁이 불 지피다가 불이 붙어있는 장작개비를 애들한테 던지는 엄마들을 무수히 보고 자랐지만 우린 엄마가 소리 한번 질러대는 걸 본 적이 없었다. 엄마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말이 아니고 엄마를 감싸고 있는 악령 같은 기운, 불안의 기운이 펌프질하는 총질 같다. 불안의 기운이 펌프질하는 총질 같다. 총알바지가 되어서라도 엄마가 좋아질 수 있다면 내 이 한 몸 기꺼이 총알바지가 되어줄 수 있으련만 그녀의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불안이 그녀를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진공 상태로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막말의 총알만 장전시킨다. 그녀의 말에는 그녀의 인생이 살고 있다. 수줍은 새색시적의 숨죽임과 몇 년을 기른 머리를 그녀의 시어머니가 가발 공장에 팔았을 때 겪은 망연자실함과 등남의 득이만만함과 세월이 깎아먹은 그녀의 기억장치와 현실의 두려움과 불안, 자, 그리고 여기까지 딸들한테 갈게요. 기대하는 그녀 아들을 향한 여기까지. 온화함까지. 여기까지 갈게요. 김혜진 선생님 되게 애쓰셨고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녹음을 한번 쫙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녹음한 걸 들으시면서 어레인지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지금 내용은 너무 좋고 재료도 너무 좋고 문장 한 문장은 다 좋아요. 근데 지금 약간 이 조합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지금 너무 많은 거지. 문장 하나하나가 순도가 너무 높고 농도가 너무 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김혜지 선생님은 진짜 시인을 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이제 좀 발견한 부분이 있어서, 왜냐면은 이 단어라든가 굉장히 짙으세요. 이 화법 자체가.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뭐냐면은 요게 너무 다 좋은 소스는 다 들어갔어. 문장도 지금 다. 근데 뭐냐면 배열, 나열, 이걸 어떤 식으로 이게 정리정돈이 잘 될 수 있을까가 지금 관건일 것 같아. 그러니까 손을 많이 봐야 돼. 김혜진 제가 선생님. 글쓰기를 배워본 적은 없고 그냥 이렇게 막 감정을 갖다 쏟아붓듯이 한다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좀 이것도 좀 전문가한테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쓰고 싶은 거는 엄청 무궁무진 많은데 어, 털어놓다 보면 와, 내가 이런 말도 했어? 이런 말도 쓸 줄 알았어? 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선생님 말대로 너무 한약이 진하고 엑기스가 너무 진하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좀 과하네. 근데 내 마음 안에서 막 이제 그런 단어들이 나왔다는 게 너무 신기할 정도로 어, 그래서 내가 좀 정제된 글쓰기 법을 누군가한테 좀 배우면 좀 더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동기들 글을 보면서 느끼는 게, 아, 도입 부분에서 문정성처럼 그렇게 해서 끌어내는 것도 괜찮겠다. 사실 저는 내가 읽은 책에서 제목을 정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고민은 했고,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사람의 말에는 시간이 산다가 그 책 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내가 제목을 쓸 때는 그 책에서 이렇게 했다는 어떤 도입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아무튼, 음. 그래서 그래요. 왜냐면은 근데 이제 거기에서 모티브만 잡았을 뿐이지 사실은 이거 완전 선생님 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도 고민을 조금만 해보세요. 거기에서 가져오지 말고 정말로 선생님 말맛으로 찾을 수 있거든요. 선생님의 언어로. 그래갖고 예를 들면 사람의 말에는 시간이 산다 이랬을 때 엄마랑 연결 지어가지고 제목에다 아예 내놔도 돼요. 엄마의 시간 말, 뭐 이런 것들. 그래갖고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고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게 말의 시나리오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최종적으로는 자기 글을 쓰는 건데 말의 시나리오를 통해서 왜냐면 글을 써야 되고 우리가 이게 뭐 감정이 올라오거나 재료가 있어야지 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그걸로 했을 뿐이지 우리 글은 그냥 완전히 자기 글로 탄생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이해하셨을까요? 오늘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여러분들 글이 훨씬 더 좋아요. 자기 글이기 때문에. 아셨죠? 어디서 이렇게 자기 글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낭독으로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김혜진 선생님, 저는 아직까지는 선생님이 전문가한테 가셔가지고 정제된 글을 배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제된 글. 왜냐면 요즘에 정제된 글이 너무 많아요. 너무 깨끗하고 정제된 글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지금 제가 오늘 강주희 선생님이랑 김혜진 선생님 글에서 제가 좀 칭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정제된 글을 쓸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그쵸? 그래서 먼저는 이 김혜진 선생님이 무궁무진하다는 거. 제가 봤을 때는 강주희 선생님이랑 김혜진 선생님은 무궁무진하세요. 이게 나올 만큼 그래서 요거를 김혜진 선생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요거를 어레인지를 하고 정리하고 이러지 말고 우선은 주차별로 선생님 안에서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거침없이 지금 오늘 쓴 글처럼 우선은 다 한번 내놔 보자고요. 강주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놓으면서 하나 큰 그림 안에서는 요렇게 피드백을 가지고서는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것까지만 계산을 하고 내놓을 대로 다 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요걸 가지고서는 조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산은 나중에 합시다. 어때요? 네, 괜찮을 그럴게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방법도 어레인지를 할 때 되게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 글을 녹음해 가지고서 들어보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녹음하면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는 내가 의식의 흐름이 말이기 때문에 의식의 흐름이 들려요. 네,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게 의식의 흐름이 여기에서 갑자기 점핑이 됐네. 여기서 요런 게 내 글의 어떤 이게 미궁이네. 요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네, 내 글에 대해서 지금 내 스스로가 모니터할 수 있는 장치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여러분? 예. 네, 그래갖고 녹음한 걸 들어보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하냐? 내 거 글 써가지고서는 녹음하기, 그리고 녹음한 걸 들으면서 타인 것들 요렇게 하면서 모니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오늘 아마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게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걸 가지고서는 이번 주에는 무조건 모니터. 왜냐면은 우리가 시간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시간이 예를 들면은 그게 이게 묘경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바쁘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백승주 선생님도 직장 이제 다니고 그러니까 조금 여기에 주력할 수 있는 이면순 선생님이나 김혜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빠이, 정말 이빠이 한번 그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내가, 묘경 선생님도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카페에 이렇게 쫙 올라올 거 아니에요. 자기 글이랑 녹음 파일이랑. 들어가서 이 사람 거 이렇게 들으면서, 나에게서 올라오는 것들, 무조건 자기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 셀프 경청을 열심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셨죠? 그래야지 진짜 자기 글이 나오거든. 자기 글이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다운 거.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글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소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서 흉내내게 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국 목소리 찾는 것도 자기 글도 마찬가지. 진짜 자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해서 찾아가셨으면 좋겠고, 우선은 우리가 카페에서 요 한 자리에서 만나는 작업을 하시고, 남의 거 들으면서 이번 주에는 무조건 모니터. 아셨죠? 글에 대한 피드백, 모니터 좀 해주세요. 이해하셨을까요? 그렇게 해서 그 피드백 받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뭐냐면, 글 안 써오신 분들은 글을 써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오늘 글 발표하신 분들은 그 글을 피드백 받고 조금 정리된 거 다음 주차에 가져오세요. 아셨죠? 요렇게 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이해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자, 자, 자. 예, 예. 자, 이면수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나 묘경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 잘 알아들었습니다. 네네네네. 자, 묘경 선생님. 저도 괜찮습니다. 음. 됐죠? 이해했죠? 됐죠? 네네네. 네. 다 출근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카페에서 봬요, 감사합니다. 카페에서. 네,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